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지킴이, KTN 지킴이 최윤숙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아모아톡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알짜배기 정보만 전해드려요. 가끔 그게 진짜 알짜냐? 이러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잘 살펴보세요. 진짜 알짜요. 오늘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알짜배기 정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합니다. 총영사관, 아틀란타 총영사관에서 선거 영사로 근무하는 조선희 영사님을 모시고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판, 선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처음 모셔요. 네. 떨리실 것 같아요. 무척 떨립니다. 네, TV 방송을 준비하고 뭐 나오는 걸 자연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오늘 믿어보고 가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할 거예요. 선거에 대한.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하는 선거가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나 아니면은 뭐 왜 텔레비전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잠깐 그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재외선거는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만 하는 선거였는데요. 재외선거가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10년도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외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고국에서 있는 선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이제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재외선거가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외국에 살거나 잠시 이제 체류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재외선거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선거를 해야 된다. 사실 선거는 국민의 특권이잖아요. 권리.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 소원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져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된다에서 제가 이제 딱 잠깐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재외선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국적이 있어야지만 그 대한민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실 것과 그 다음에 나이 제한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내년 선거가 2020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려면 2001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 야, 2000년대가 선거를 하는군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만 19세.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국적과 만 19세가 내년 4월에 되는 분들이다라는 것까지는 뭐 너무 충분히 그렇지 당연하지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중 국적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대한민국은 그동안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다 했는데 시니어 65세 이상부터는 이중국적이 인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중국적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중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외선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뭐 국적자와 19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주민등록도 말살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 주소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주민등록 번호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재외선거인이라고 이제 하고요.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이라고 하고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고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잠시 체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유학생, 뭐 주재원, 여행자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참여할 수 있고 정당 투표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하나는 그러니까 제외 선거인, 그다음에 다른 국외 하나는 부재자. 국외 부재자.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유학생, 방문자, 뭐 주재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비자를 가지고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과 영주권자를 구별한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주권자는 이제 한국에 주소지도 없고 또 주민등록증이 번호가 말살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당 투표만 가능하다. 정당이 꽤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압축이 되잖아요. 뭐 그렇죠. 미국처럼. 많이. 그러면 나머지 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 국외 부재자 분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 국회의원이 누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아야 투표할 수 있는데요. 그 정보는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랑 정당으로부터 자기의 그 홍보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주소지가 한국에서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도봉구로 돼 있었다. 그러면은 서울시 도봉구에서 나오는 국회의원을 어디 가서 찾아본다고요? 저희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거죠.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신청한 그 국외 부재자나 제외 선거인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들어오셔도 보실 수 있고 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그거를 다 뽑아보면 몇 건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일일이 본인이 찾아봐야 돼요?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거는 그냥 바로 보시면 이제 쭉 스크롤해서 내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후보자나 정당이 하는 선거운동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방송 연설, 방송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홍보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나 뭐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도 선거운동 하는 정보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뭐 몰라볼 이유는 없다.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영사님이라 그러신지 이거 뭐 청산 유수신데요. 그 선거 영사 우리가 얘기하면은 외교관이시잖아요. 외교관이라서 말씀 잘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고요. 외교부 소속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영사라고 하면은 이제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외교부 직원일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런 뭐 직무 파견 형태라고 해서 어떤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해서 외국에서 일을 해야 될 때는 영사관으로 이제 파견 발령을 받아서 나와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내년 선거까지 1년 정도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럼 선거가 있으실 때만 저희 아틀란타에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틀란타 좋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틀란타가 올해 좀 더웠기 때문에 조금 이미지가 안 좋게 가실까 봐 걱정은 되네요. 근데 여기는 그 습한 기운이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햇볕이 쨍쨍한 것만 봐도 이렇게 그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던데요. 공해가 없으니까. 맞아요. 여기는 미세먼지도 없고요. 무슨 미세먼지 마스크 쓸 일도 없고 하늘도 너무 맑고요. 정말 이렇게 기분이 싹 그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가 이런 데예요. 외국에서 오시거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시면 야 여기 너무 공기 맑고 좋다 하고 사는 우리는 잘 못 느끼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1년간 계신다. 그동안 선거에 관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선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사실 이제 조선희 영사님을 찾으면 되는데요. 지금 얘기한 선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선거하셔야 됩니다라는 선거가 어떤 선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내년 2020년 4월 15일에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시게 되는 거고요. 제외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랑 대통령 선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이제 그 대통령 거리 선거가 있어서 그때 이제 한번 그 제외 선거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고요. 그 전에는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안 했나 봐요. 근데 사실 선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방법이나 이런 건 어떻게든 찾아내지만 궁금해하는 게 내가 사실 한 표 여기 미국에서 하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까? 뭐 그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 소중한 한 표니까요. 네. 그렇게 사실 여기서 투표에 참여하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거리도 멀고 유권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한 표 한 표들이 모여서 결국 투표율이 높아지면 영향력이 훨씬 커지겠죠. 지금은 사실 재투표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0%대였고요. 대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70%대였는데. 70%는 굉장한데요. 네, 그렇죠.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좀 그에 버금가게 많이 참여를 하셔서 내 한 표가 정말 국회의원들한테 재외 선거인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나한테 이런 영향이 있구나 해서 그분들이 더 조심하고 더 많이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사실 외국에 나오면 약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정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나의 정치 성향도 좀 바뀌는 경향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기회가 지금 선거잖아요. 근데 선거하는 게 조금 귀찮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방법이. 꼭 등록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국내 선거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국내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니까 근데 가까운 투표소 가서 투표하시면 되는데 여기 재외선거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만 투표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만 19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이 있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근데 미국 투표는 꼭 등록해야 되거든요. 원래요? 그럼 그런 것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회에서 다니면서 막 우리 투표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등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은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영사관이 아니고요? 그게 좀 쉬울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홈페이지 이용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내셔도 되고요. 그게 제일 귀찮은데요? 멀어서요. 제가 이제 저와 저희 직원들이 한인 시설, 뭐 한인 마트라든지 뭐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 데 오셔서 내시면 되고요. 직접 다니시는군요. 그러니까. 자, 이제 등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가는데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선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4월이라 그랬는데 등록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선거를 했을 때 우리 표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쉬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총영사관 아틀란타 총영사관에서 선거영사로 근무하시는 조선희 영사를 모셨는데요. 조선희 영사가 의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다. 그래서 저는 또 외시를 통과하고 막 이렇게 그랬다가 약간 더 친근해졌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외교관 그러면 약간 좀 멀어져요. 공부를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부 못했다 소리 같으네. 그건 아니고 요새 뭐 그 사시 외시 어마어마하잖아요. 훨씬 저는 사실 가깝게 느껴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년 내내 일하나요? 그럼요. 선거할 때만 일하는 데 아니에요? 선거가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 농협조합장 선거 아시나요?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는데요. 그것도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실시해서 하고요. 저희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다음에 정당에서 하는 뭐 당대표 경선, 그다음에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 선거까지 저희가 맡아서 해줍니다. 어이가 조금 없는데.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공정성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문 기관이다 보니까 민간 선거까지도 다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고 있고요. 평소에 이제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요. 쉬는 날이 없네요. 없죠. 지금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전반부 끝나기 직전에 그래 내가 선거할 수 있어. 투표할 수 있어. 그런데 내 표가 정말 대한민국 서울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도착한다고 내가 어떻게 알지? 사실 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해요. 옛날에 뭐 고무신 선거다, 밀가루 네. 선거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던 시절에 사셨던 분들이 여기 아직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희가 그 정당으로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 군데 정당으로부터 참관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투표할 때부터 해서 계속 그렇게 네, 해서 네. 투표가 끝나면 그게 이제 봉투에 담겨져서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네. 외교부에서 다루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외교부에서 정말 이렇게 그 어떤 대외비 이런 것들 우리가 행랑이라고 말하는. 네네. 그 파우치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되고요. 한국에서 받게 되면 그때도 또 한국에 있는 정당에서 참관인들이 와서 그걸 지켜봅니다. 지켜보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중앙선관위에 가서 네. 분류를 해서 다시 개표하는 데로 가면 거기에도 또 참관인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비밀스럽게 그 보관해서 계속 운송이 되고 네. 또 옆에서 이제 그 각자 그 정당으로부터 참관인들이 다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당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호랑이 눈, 매의 눈으로 지켜본다는 네. 얘기예요. 이제 한 표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떨어지시면 막 이러면서 그런 또 반면에 저희가 지금 부재자 투표다라고 얘기를 여기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부재자 투표를 우편으로 받아서 제가 투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투표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이 재외공간 이 투표는 처음에 등록도 해야 되지만 등록은 다행히 와서 받아가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투표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혹시 뭐 메일로 받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투표는 안 하나요? 그것도 사실 시스템은 다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직 우리나라 그 국민 정서상 네. 그 인터넷으로 하는 것들은 왠지 해킹, 조작 이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제도화해서 도입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아까 제가 행랑도 의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이나 이제 우편을 통한 거는 의심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그동안 겪어온 그 이제 풍파가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투표소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인회관에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4월에도 한인회관에서 하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걸 바꿨을 때 어떤 혼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공간 투표소를 이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 더 하면 되잖아요. 하나 더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선거법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건데요. 선거법에 보면은 이제 원래 원칙은 그 공간, 영사관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게 원칙인데요. 장소가 협소하거나 뭐 교통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대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지금은 한인회관이고 그거를 한 개소 이상은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고요. 대신에 이제 재외 국민이 4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지역들은 추가 투표소를 이제 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최대 2개까지. 그래서 총 3개의 투표소가 최대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몽고메리 한인회관에서 계속 해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랜도에서 그렇게 이제 투표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분들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여기 전체 동남부 지역. 제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표를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투표를 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 주재원, 뭐 여행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젊으신 분들이실 테고 여기 오래 사신 그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르신인데 편리성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르신들이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죠? 이제 등록을 받으러 언제부터 찾아오실 거예요? 그 국외 부재자 그 등록 기간은 11월 17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9년 11월 17일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 정도 동안 유권자 등록을 받고요. 보통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매주 어딘가에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인들 많으신 뭐
한인 마트, 또 주말에는 뭐 종교 시설, 아니면 한인들이 하는 행사장 이런 데 다니면서 제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신청서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하고요. 또 제가 다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투표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재외국인과 부재자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재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 저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국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국적이 이중 국적인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이중 국적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꼭 신청을 하시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투표는 지금 뭐 메일도 안 되고 또 이런 전자도 안 되니까 본인이 가야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본인이 가서 자기 그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출력이 되면 그걸 받아서 또 투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그 도장 같은 거 아시죠? 빨간색 콩도장. 그 이렇게 시옷자 있는 도장 그걸 찍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봉투에 담아서 그걸 이제 좀 붙여가지고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 봉투도 본인이 그 자리에서 담아요? 네. 아, 그럼 굉장히 뭐 세큐어하게는 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부터 야,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모르고 뽑게 되면 이건 참 곤란하다. 그렇죠. 아까 이제 뭐 이제 영주권을 가지신 아까 뭐라 그랬지? 잠깐 그 말, 재외선거인은 지금 정당 투표만 하니까 괜찮지만 지금 부재자로서 투표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그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찾아가서 내가 사는 동네를 찾아봐야 되는지.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을 하시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이제 정당 후보자 정보 자료라는 그런 이제 그 메뉴가 있으면 거기에서 내 지역을 선택을 하고요. 내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뭐 사진, 그다음에 뭐 그다음 경력, 뭐 무슨 범죄 경력이라든지 재산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재산도 나와요?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일 중요한 정보들이 재산, 그다음에 학력, 경력, 그다음에 이제 납세,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체납을 했느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궁금해졌는데, 범죄 기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범죄 기록이 있어도 출마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출마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시효가 돼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선거권이 조금 제한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당장 그 뭐 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몇 년 동안은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겠지만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마자가 사실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아예 출마를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그 이제 끝난 그 실효 기간이 끝난 사람은 출마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계속 나오시는구나. 네. 보면 알 수 있죠. 이분이 어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실효가 됐더라도 무조건 그 기록은 내야 되거든요. 아주 옛날에 내가 저질렀던 범죄라고 하더라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분의 그 기록엔 관계없이. 굉장히 재미있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재외선거 업무에 임하는 자세. 이 얘기는 본인의 각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인의 각오, 우리 선거 영사로서 나와 있는 조선희 영사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비장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5월 말까지 이제 1년 동안 아틀란타역에 있게 되면서 제가 재외선거 업무를 담당하는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인 언론이라든지 한인 단체 그리고 재외 국민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제도들에서 이제 뭔가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숙지를 하고요.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제도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도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 등록 잘 받는 거, 그리고 재투표 참여율 제고하는 것들, 그리고 선거하면 또 공정성, 중립성이 최고거든요. 공정성, 중립성 담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그 재외동포 분들은 고국에 대한 선거가 아주 큰 관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좀 적극적이고 좀 축제 분위기에서 좀 재미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돼서 그 결과가 이 한인 사회의 어떤 정서적인 통합 이런 것도 좀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들은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제 귀에 딱 꽂혔어요. 축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의 선거를 했으면 좋겠고 한인 사회의 통합에도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선거이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11월 17일부터 선거인 등록을 시작하는데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내가 아직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적자들은 꼭 등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